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2억 파운드를 쓴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공신력을 떠나서 첼시 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대충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계속 나고 있고 뭐 추가 영입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수비 보강은 아예 안 됐거든요. 지금 뭐 수비 보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3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제시된 금액이 과연 3천억이나 되는 금액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는 무엇이고 쓸 수는 있을까? 근데 쓸 수 있다라는 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은 5년을 나눠서 내기도 하고 몇 년 나눠서 내기도 하고, 이게 뭐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하답니다. 이게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단순 계산으로 보자면 아자르 모라타 판 금액으로 현재 자원들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하베르츠가 기정사실화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한 2천억에서 1,500억은 쓸 수 있거든요. 첼시가 하베르츠를 살 때. 하베르츠가 정말 레버쿠젠이 원하는 9천만 유로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를 쓰고 수비 영입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맨노 얘기를 들어보면 챔스를 나가면서 5천만 파운드를 더 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2천억까지는 첼시가 무리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기사를 보면 로마는 3천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첼시가 그걸 가능하냐는 건데,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첼시가 조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를 올리는 거죠. 최대치. 그렇게 하면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첼시가 영입도 없었고 징계도 받으면서, 그리고 요번 중단 사태로 약간 이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게 올 시즌은 완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3천억을 쓸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3천억을 왜 쓰느냐는 거죠. 사실 3천억까지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비 보강을 해야지. 수비가 문제가 있는데 한 명도 보강이 안 됐는데 당연히 보강을 해야지 하는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보강만 하는 것과 퀄리티를 바꾸는 거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자파코스타가 있죠. 아스필리쿠에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파코스타는 약간 그냥 뎁스를 채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자파코스타가 올 때 오른쪽을 완전히 바꿔놓는 퀄리티 있는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파코스타는 그 전에 보여준 게 적고, 보여준 건 있어도 첼시 감에 맞는가라는 그런 논쟁들도 많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영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수비의 퀄리티를 바꾸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 금액을 뺀다고 쳐도 2천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풀백, 센터백 내친 김에 케파까지 갈아버릴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수비 보강을 싸게 그냥 대충 무마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수비 보강에 확실히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주목했던 점은 3천억을 추가 지원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총 해서 3천억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조금, 그렇게 되면 수비 영입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거고 왼쪽 풀백 영입도 퀄리티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베르츠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했는데, 3천억을 추가 지원을 한다면 얘기가 틀려지는 게 뭐냐면, 단순 계산으로 7열 라이스를 산다고 할게요. 7열 라이스를 살 때 이들이 원하는 금액, 맥시멈이 1,000억이겠죠. 둘 다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부르는데, 뭐 둘이 합쳐서 2천억이라는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000억이 남습니다. 1,000억이 남는데, 그렇게 되면 케파를 갈고 괜찮은 골키퍼 정도가 아니죠. 좋은 골키퍼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집니다. 그 얘기는 골키퍼까지 영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왜냐면 왼쪽 풀백과 센터백 영입이라면 한 1,000억 정도, 한 1,500억 정도, 정말 7회라고 라이스에게 2천억을 투자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베르츠까지 온다 그러면. 그런데 3천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건 완전히 뒤를 갈아버릴 생각도 하고 있구나. 골키퍼까지. 아무래도 케파는 신용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뭐 카바에로가 계속 중용되고 있지만 카바에로나 케파나 좋은 활약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카바에로는 케파가 신용을 잃어서 나오는 감이 있지만 첼시 같은 빅클럽의 주전으로 뛰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 영입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케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케파 계속 거의 한 시즌을 통으로 이런 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기회도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좀 첼시도 야속하고 저도 되게 변덕이 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시즌을 통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케파도 할 얘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중원 영입이 될 수 있고, 뭐 실제로 티아고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중원 영입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윙어를 더 영입하거나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기사 없이 수비 쪽 보강을, 하베르츠 제외한 수비 쪽 보강을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에 3천억,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무리 이적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3천억이란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골키퍼까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안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자르 판 금액, 뭐 모라타 판 금액 다 떠나서 거의 3, 4천억을 만약에 진짜 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로마는 더 이상 챔스권이나 사수하는 팀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챔스권 사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건방진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로만이 원하는 게 챔스권 사수하라고 3, 4천억을 투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만에게는 챔스권 사수나라고 3, 4천억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로만은 우리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사람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램파드와 친분이 있고 램파드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도 램파드가 올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젠 올 시즌으로 봤을 때 20, 21 시즌을 지난 시즌처럼 난다, 19, 20 시즌처럼 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램파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만이 그렇게 많이 잘라내면서 암흑기를 겪기도 했고 감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하지만 로만은 분명한 성과를 냈거든요. 감독을 교체하면서. 램파드가 그 칼날을 마냥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은 감독이 램파드가 유일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로만이 거는 기대도 클 거고, 램파드는 핑계가 있겠죠. 발을 맞춰가야 된다, 새로 들어온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한 시즌 정도 더 발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로만은 좀 변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 본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구단주는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만약에 3천억을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라고 투자를 한 것이고, 로만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승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좀 기분 좋은 얘기죠. 첼시가 이게 기회인 걸 아는 거죠. 사실 첼시가 이렇게까지 딱딱딱 이게 뭐가 들어맞는 게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왜냐면 리그 중단이 되기도 했고, 큰 사태로. 그래서 다들 재정 악화가 되기도 했고, 첼시는 영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영입이었죠. 무영입과 징계를 통해서 돈을 세이브하고 거기다 아자르 모라타를 잘 팔았고, 이럴 수 있는 시즌이 몇 시즌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모든 플랜이 완전 딱 맞아 들어가는 시즌은 올 시즌이 정말 마지막일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음 시즌만 돼도 레알, 맨유, 파리는 첼시가 경쟁하기도 힘든 금액들을 부를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 선수를 사는데 첼시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다른 클럽들이 불러버리면 그 클럽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전방, 윙어, 중앙 미드필더도 링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 골키퍼까지 거의 전 포지션을 갈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첼시는 이게 기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3천억을 투자하던 안 하던 첼시는 이미 기회인 걸 알고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려고 들 겁니다. 다음 시즌, 그러니까 다다음 시즌까지 바라보지 않고 올 시즌 내로 모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판을 갈아버리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꼭 3천억이다, 한 2,500억이다 이런 거보다는 첼시는 이런 기사들이 날 만큼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리나의 사업 수완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기존 자원들이 또 잘 팔려야 3천억을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기존 자원들이 뭐 바카요코, 바추아이, 드링크워터 등 팔기 하나같이 어려운 선수들인 건 알고 있지만 마리나가 또 파는 거 하는 기가 막히니까요. 좀 잘 팔아서 잘 나가고 잘 들어온 첫 시즌이죠. 잘 팔긴 하는데 꼭 못 사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잘 팔고도 잘 살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꼭 터지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전의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